1972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잡스가 첫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She was my first true girlfriend. 하지만 브레너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뭐랄까, 그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에게 끌린 거예요. 그 시절 잡스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응시하며 침묵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을 쏟아내는 대화법을 익혔지요.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강렬하게. 그는 사람을 휘어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5년간 연애하며 히피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는데도 브레넌이 임신을 해버립니다. 잡스는 아이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지요.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잡스는 리사와 브레넌을 끝까지 무시하려고 했지만 결국 잡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에서 패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잡스는 그녀들과 떨어져서 살았고 나중에 성장하는 리사와 친해지긴 했지만 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점을 몹시 후회하게 됩니다. 잡스의 후회는 컴퓨터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잡스는 딸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지요. 하지만 리사의 저주 때문인지 리사 컴퓨터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82년 스티브 잡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안 바에즈, 유명한 가수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밥 딜런의 전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7, 그녀는 41. 우연한 만남은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요. 잡스는 그녀에게 내부 기밀이었던 매킨토시의 원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성된 매킨토시를 선물하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벽이 존재했지요. 이 빨간 드레스, 당신에게 너무 어울려요. 완전 마음에 드네요. 잡스는 그녀에게 컴퓨터는 선물했지만 드레스는 사주지 않았지요. 바에즈는 그가 로맨틱하면서도 로맨틱해지는 걸 두려워했다고 회상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3년간의 연애 끝에 다시 친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I guess I just liked her a lot, but we weren't meant to be. 잡스의 사랑은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연애사를 소문내고 다녔고 여자친구와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움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애플 재단 사무실에서 잡스는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금발의 나긋나긋한 여인 티나 레지. She was the most beautiful woman I had ever seen. 잡스는 그녀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둘은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웠지요. 넥스트 직원들은 회사 로비에서 대놓고 이어지던 애정 행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 잡스가 애플에서 물러나던 해 그와 레지는 유럽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What if I just settled down here for good? 그러나 잡스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이었지요. 5해 동안 관계는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의 딸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였어요. 세월이 흘러 잡스가 암 투병을 하던 시기 그는 그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She was the purest soul I had ever known. 잡스는 티나에게 2번이나 청혼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1989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스티브 잡스는 강의를 하기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 속에는 신입생 로렌 파월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친구를 따라왔지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앞줄의 예약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파월은 자립심 강한 사람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졸업 후 골드만 삭스의 채권 거래 전략가로 일했지만 자아 실현을 위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수재였지요. 제가 추첨해서 이 자리 당첨된 건데 상으로 저녁 사주세요. 잡스는 그녀와 담소를 나누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파월이 서성이며 주차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잡스는 불이 나게 그녀를 쫓아갑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근사한 채식 식당에서 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맥팀 멤버이자 잡스의 지인 앤디 허츠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꽤나 계산적이에요. 그녀의 룸메이트가 말해줬어요. 파월이 잡지에서 잡스를 보고 그를 반드시 만나겠다고 다짐했다더군요.
훗날 파월은 이를 부인합니다. 전 연사가 빌 게이츠인 줄 알았어요. 그리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친구가 열광해서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잡스가 파월에게 진지하게 청혼을 하지만 특유의 변덕스러움을 보이게 되지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티나 레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월이 하와이 여행 중 임신했고 잡스는 결국 현실적으로 파월만큼 안정적인 관계는 없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1991년 3월 18일 스티브 잡스와 로렌 파월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잡스의 선불교 스승인 고분 치노가 사회를 맡았죠. 일광욕실에서 진행된 결혼식 날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둘은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지요. 잡스는 불필요한 가구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옷장, 매트리스, 카드놀이용 테이블과 몇 개의 접이의자가 전부였지요. 완벽주의와 미니멀리즘 성격 탓에 그는 완벽한 가구만 들이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가구 문제에 대해 토론한 셈이었어요. 파월과 잡스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2011년 잡스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스라의 세 자녀 리드 잡스, 에린 잡스, 이브 잡스를 두었지요. 파월이 말하기론 잡스가 일에 몰두할 때 그가 아이들을 완전 무시하기도 했으며 특히 딸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리더와 최악의 고집불통, 그 극과 극을 오갔던 복잡 미묘한 천재. 과학을 사랑하면서도 예술을 동경했던 남자. 자유로운 반항아였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혁명가이자 발명가.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